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자민.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처진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년 이후에 슬라이드 좀 주시겠어요? 네. 중년 이후에는요, 눈꺼풀이 점차 아래쪽으로,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눈꺼풀이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쌍꺼풀이 더 많이 겹치니까 눈꺼풀이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눈꺼풀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면 눈동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더 깊어지죠. 눈동자 주변이 더 두터워지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빛이 눈동자에 닿는 것을 이 두꺼워진 눈두덩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눈동자의 반사, 그러니까 눈빛이 먼저 사라집니다. 시야를 가리기 전이라도 눈두덩이 두꺼워지면서 눈빛이 먼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중국의 티룽이라는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배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눈두덩이 두터워지니까 이 눈두덩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눈동자, 그 빛이 눈동자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빛이 젊었을 때 보이던 이 반짝반짝한 눈빛이 없어지고 눈동자의 윗부분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 이 더 이제 처짐이 진행이 되면 그 피부가 드디어 눈동자를 직접 가리게 되고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더 진행이 되면 바깥쪽 눈꺼풀의 피부가 아래쪽 피부와 닿으면서 겹쳐지고 그래서 피부 진무름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 많이 시행되는 눈썹화 거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꼬집으시면서 요만큼만 잘라서 꼬매주세요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증상이 이 눈가 쪽에 눈꺼풀이 처지면서 짓무른다. 그리고 밤만 되면 눈이 좀 많이 무거워져서 뜨기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꾸 꼬집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수술이 처진 눈 성형이 되겠죠. 그래서 처진 눈 수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는 상안검 수술이고 또 하나는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인데요. 소위 말해서 눈을 조금 잘라서 꼬매는 수술이 이 두 가지 정도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술 중에도 상안검 수술보다는 요즘은 눈썹 하 거상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일단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눈꺼풀은 피부 두께가 위치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속눈썹에 가까운 이 부분을 존 1이라고 해서 눈꺼풀 피부가 굉장히 얇고요. 눈썹에 가까워질수록 존 2, 존 3가 될수록 눈꺼풀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눈꺼풀 피부가 위치마다 그 두께가 좀 다른 거는 동양인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사진을 다시 보시면 상안검 수술은 존 2, 2구역 정도에서 피부를 잘라내고 1구역과 3구역을 봉합하는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와 상대적으로 두꺼운 피부가 만나서 꼬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눈썹 하 거상은 존 3, 이 두꺼운 피부 자체를 잘라내고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이 속눈썹에 가까운 쌍꺼풀 라인에 가까운 얇은 피부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자켓을 샀는데 소매가 너무 길어서 수선을 해야 될 때 단순하게 소매 끝에서 잘라내는 방식이 있고 조금 더 고급 의류, 조금 더 섬세한 수선 방식은 이렇게 어깨 쪽에서 팔을 떼어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에 다시 봉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매 끝에서 소매를 잘라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단추 같은 디테일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겠죠. 근데 어깨에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봉합을 하면 이런 디테일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또 팔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처럼 소매를
잘라내는 방식이 상안검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깨에서 자르고 꼬매주는 방식이 눈썹 하거상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진 눈을 잘라내고 꼬매고 싶은 분들에게 상안검 수술보다는 눈썹 하거상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눈썹 하거상을 하기에도 적합한 눈의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눈꺼풀이 늘어나서 여분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눈을 보면 눈동자를 덮고 있는 이 눈꺼풀 여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넓습니다. 이 덮여있는 눈꺼풀을 이만큼 잘라서 꼬매주게 되면 그만큼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런 눈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죠. 눈꺼풀을 잘라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썹 하거상은 사실 부적합한 경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눈썹과 눈 사이 이 부위, 눈두덩이 부위를 전태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재물, 부동산과 관련된 부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눈두덩이 부위가 적당히 유지되는 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썹 하거상에 적합한 눈의 조건은 눈 처짐이 주로 가쪽에 많이 덮인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눈꺼풀이 눈을 많이 덮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거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분은 눈꺼풀 처짐이 안쪽보다는 가쪽에 훨씬 더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눈썹 하거상에 굉장히 유리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눈썹 하거상은 눈썹 앞머리 쪽으로 갈수록 흉터가 길어지고 특히 이 미간 부위에 골격과 굴곡이 있어서 잘못 디자인을 하게 되면 눈매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눈꺼풀 가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눈썹 하거상을 하게 되면 가려진 눈빛이 확실히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눈썹 하거상에 적합한 눈은 이미 기존에 쌍꺼풀이 명확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처럼 안쪽에 쌍꺼풀이 확실히 있지만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쌍꺼풀을 가리는 경우, 이러면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세모 눈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쌍꺼풀을 덮고 있는 눈꺼풀 부위만 적절하게 올려주면 가려져 있던 쌍꺼풀이 드러나면서 눈매가 훨씬 시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썹 하거상에 적합한 눈은 눈썹 하수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눈이 처진다는 거는 두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눈썹 처짐과 눈꺼풀 처짐,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눈썹 처짐을 눈썹 하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들어본 안검 하수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무겁고 눈빛이 덮이는 증상은 안검 하수가 아니라 눈썹 하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 이런 눈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눈썹을 화장품으로 새로 그리시거나 아니면 문신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문신해 놓은 눈썹 밑을 보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이렇게 눈썹 털이 밑에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눈썹이 있지 않고 처져 있으니까 눈썹 문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케이스에서 보시면 눈썹 처진 정도가 아주 심하진 않고 한 1cm 미만 정도의 눈썹 처짐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잘라낼 피부를 디자인을 하고 눈썹 하거상을 하게 되면 이 눈동자를 가리고 있던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눈빛이 잘 드러나고 눈썹 모양도 잘 유지되면서 눈과 눈썹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보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썹 처짐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눈꺼풀 처짐이 더 주가 된 경우라서 눈썹 하 거상으로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원래 이제 상안검성,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우리 중년 이후에 하시는 쌍꺼풀, 그걸 상안검 성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어린 사람들한테 젊었을 때 이제 그 어렸을 때 뭐 심지어는 요새 뭐 중3 뭐 이때도만 쌍꺼풀 한단 말이죠. 그때 하는 그 어린 사람이 하는 쌍꺼풀이랑 중년 이후에 하는 쌍꺼풀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은 말이죠. 칼을 대더라도 메스를 대더라도 금만 긋는 거예요. 피부를 오려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결을 따라서 피부 이 쌍꺼풀 눈꺼풀 위쪽에는요. 쌍꺼풀이 없더라도 가로 방향에 평행하는 이 주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주름이 아니라 결이 되겠죠. 이 결에 맞추어서 금을 긋는 게 쌍꺼풀이에요. 메스를 통해서 금을 그어서 유착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실로 그 결을 따라서 묶어서 피부하고 눈뜨는 근육을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쌍꺼풀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년 이후에 하는 쌍꺼풀, 사실은 쌍꺼풀이 우리 전문가는 그건 쌍꺼풀이라고 안 하고 상안검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안검 성형은 절개선을 2개 만들어줘. 절개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위쪽에 하나. 그래서 2개를 합쳐서 그 사이에 있는 피부를 절개가 아니라 절제죠. 피부를 잘라서 오려내 버린다는, 잘라서 제거한다는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에서는 절제를 하지 않고 상안검 성형에서는 이 피부를 절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말이죠. 아까 우리 홍자민 원장님이 소개했던 두꺼운 피부하고 얇은 피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차가 생기고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흉터가 안 이뻐요. 그리고 또 눈을 떴을 땐 말이죠. 이 쌍꺼풀 라인 위쪽에 그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 라인 위를 차지하게 되니까요. 이 절제하지 않은 피부에 비해서 이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피부가 너무 두툼하게 되죠. 그래서 어색하고 느끼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라인 피부를 절제하는 상안검 성형보다는 그 부분을 보존하는 눈썹화 거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선택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사실 많은 경우에서 눈썹화 거상과 함께 쌍꺼풀 수술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눈썹화 거상으로 잘라낼 수 있는 피부의 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옷을 수선할 때도 아까 비유를 다시 말씀드려보면 어깨에서 너무 많은 양을 잘라내게 되면 전체 옷 모양이 흐트러지게 될 수 있겠죠. 눈썹화 거상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피부를 눈썹 밑에서 잘라내면 눈매가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피부를 좀 접어 올려주는 쌍꺼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쌍꺼풀은 눈 처짐을 막아주는 일종의 기본 장치가 되는 겁니다. 특히 눈 가쪽에서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가쪽을 위주로 눈썹화 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피부를 많이 잘라내게 되면 이렇게 쌍꺼풀 모양이 좀 찌그러지면서 앵그리버드 같은 사선 모양의 눈매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앞부분 라인을 조금 높여서 전체적인 눈매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가 동반된 경우에도 처진 눈꺼풀만 자른다고 눈매가 또렷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쌍꺼풀 절개를 통해서 눈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눈매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사진처럼 눈 두덩이에 지방이 불룩하거나 이동을 해서 눈뜨기가 많이 무거운 경우에는 쌍꺼풀 절개를 넣어서 안에서 지방을 찾아서 과도한 지방은 제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쌍꺼풀을 적절히 만들어주는 과정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당연히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
되게 그 남자분들은 또 쌍꺼풀을 만들면 너무 눈이 느끼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썹 하 거상을 하면서 얇은 속 쌍꺼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생각보다 인상이 많이 바뀌지도 않고 또 특히 이 속눈썹이 덮이지 않고 쌍꺼풀이 잘 접어주게 되면서 가장 개선하고 싶었던 이 눈 뜰 때 불편한 증상, 이 불편함을 많이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쌍꺼풀 없이 눈썹 하 거상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일단 수술 비용 측면에서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 또 절개 부위가 한 군데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수술 후 붓기나 회복 기간도 조금 더 짧아지게 되겠죠. 특히 수술하시고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눈썹 하 거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눈 처짐이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눈꺼풀에 여분이 많고 눈매가 많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 없이 눈썹 하 거상만 하게 되면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서 가려져 있던 눈빛이 조금 더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세히 보시면 속눈썹은 조금 덮여 있는 상태고 아주 또렷한 눈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자분들은 특히 눈썹 하 거상만 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분도 쌍꺼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살짝 잘라서 꼬매기만 해달라고 하셔서 눈썹 하 거상만 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덮여있던 눈빛이 조금 더 드러나기는 합니다만 눈매가 예쁘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눈썹 하 거상에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눈썹 하 거상이라고 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디테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자인, 두 번째가 근육 묶기, 그리고 흉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눈 처짐이 눈 바깥쪽, 이제 가쪽이 더 심하고 피부 여분도 이쪽이 많기 때문에 눈썹 하 거상은 가쪽에서 잘라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눈 앞쪽에서도 이렇게 눈 처짐이 심한 경우에 디자인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눈썹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디테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주변에 근육들이 있는데요. 눈썹 하 거상은 단순히 피부만 자르고 꼬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을 조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전두근, 이마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눈 주변에 눈을 감는 역할을 하는 이 눈둘레근, 안륜근이 있는데 눈 처짐이 아주 심한 분들은 피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륜근이 좀 처지고 두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도 자르고 그 밑에 있는 안륜근을 일부 잘라서 묶어준다거나 혹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륜근을 위에 있는 이마 근육에 연결해주는 그런 술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눈은 처진 눈꺼풀 피부만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안륜근을 묶어주지 않고 그대로 둔 상황인데 이렇게 겉 포장지만 좀 당기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두게 되면 좀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썹 하 거상 흉터가 어떤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모든 수술이 흉터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눈썹 하 거상 흉터는 3개월 정도부터 많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눈썹 경계면에 이렇게 붙여두게 되면 눈썹 그늘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흉터가 조금 남는 분들이 체질적인 특성 때문에 있는데요. 보통 남자분들 중에 특히 피부가 좀 검붉으신 분들 그리고 좀 기름기 많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눈썹 문신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눈썹 하 거상을 하고 실밥을 제거한 후에 한 달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흉터가 옅어지면서 사실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흉터는 옅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안검 성형, 이 눈썹화 거상은 단독으로 많이 시행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쌍꺼풀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 하는 쌍꺼풀은 아까 제가 그 중년 이후에 하는 쌍꺼풀하고 어린 사람이 하는 쌍꺼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하는 쌍꺼풀은 피부 과잉을 눈썹화 거상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때 하는 쌍꺼풀은 피부를 절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안검을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눈썹화 두 군데나 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눈썹화 거상을 하고 이와 동시에 하는 쌍꺼풀은 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하는 피부를 오려내지 않고 하는 쌍꺼풀을 하기 때문에 이 보통 상안검 성형하면 아까 제가 상안검 성형하면 어색하게 되는 예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쌍꺼풀 라인 주변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금만 긋는 쌍꺼풀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원래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요, 눈썹화 거상에서 이렇게 약간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현상, 왜곡되는 현상만 바로잡으면 되기 때문에 원래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그냥 비절개 방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눈썹화 거상이랑 쌍꺼풀을 같이 할 경우에 상안검 성형처럼 그 쌍꺼풀 주변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안검 성형에서 기대되는 조금 어색한 쌍꺼풀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눈썹화 거상이 부담도 적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수술이지만 이게 또 부적합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눈썹 하수가 심한 경우인데요. 눈썹 하수가 심한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이마를 많이 쓰면서 눈썹을 치켜 올려서 눈을 뜨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에 힘을 빼보면 눈썹은 내려오고 미간이나 콧잔 등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이 눈꺼풀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을 한다고 해도 눈이 시원하게 떠지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눈썹이 내려온 이 눈썹 하수가 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려온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썹이 많이 내려온 눈썹 하수 케이스에 눈썹 하 거상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보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확 가까워지면서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고 특히 이 눈가 그리고 콧잔 등 주름이 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들에는 다른 수술이 더 적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해당되는 수술이 이마 거상술이나 혹은 눈썹 위 거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눈썹 위 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 위에서 피부를 자르고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단점 때문에 사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 거상 수술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수술 비용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케이스에서는 눈썹 위 거상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고 있어서 단순하게 눈썹 밑에 이렇게 눈썹 하 거상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이마에 힘을 빼보면 이렇게 눈썹이 아래로 많이 처지고 미간에 주름이 많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수술 비용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눈썹 위 거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하고 1개월, 3개월 정도 후에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눈썹 위의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아주 옅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 위 거상도 봉합을 잘 해주게 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눈썹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눈썹 아래쪽에 있는 이제 피부가 처지는 게 처진 눈이죠. 근데 피부하고 더불어서 눈 위에 있는 지방도 처지는데 피부 처짐하고 지방 처짐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눈 위쪽에는요, 이 눈동자 위쪽으로 앞쪽에는 약간 앞쪽에는 파달만한 지방 패드가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콩알만한 지방 패드가 있어요. 앞에 게 조금 작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로 처지는데 이 아래쪽에는 이 걸린다고 이렇게 걸리니까 앞쪽의 지방은 좀 더 앞쪽으로 가면서 처지고요. 뒤쪽에 있는 지방은 더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면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주윤발 배우시죠. 이게 나중에 한국에 오셨을 때 모습인데 눈동자 위쪽에 그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는 약간 비죠. 그리고 그 앞쪽, 뒤쪽에는 지방이 요 눈 앞머리와 앞에 있던 파달만한 거 뒤에 있는 콩알만한 게 더 뒤쪽으로 가고 더 앞쪽으로 가면서 그 눈 앞머리와 뒷꼬리 부분이 볼록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눈동자 위쪽 부분은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을 요 바깥쪽에 내려오고 앞쪽에 내려오는 지방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꺼진 부분에다가는 지방 주입을 하고 처진 지방은 제거하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있구나. 네, 또 이제 이 눈 수술하고 나서요. 미간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술 전에는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아까 눈썹도 끌어올리고 눈썹을 끌어올려야지 시야 확보가 되니까 이마를 이용해서 이 이마의 보상작용으로 눈썹을 끌어올리고 계세요. 눈썹을 끌어올리면서 덩달아 미간도 끌어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작용이 이루어지니까 이마의 주름이 이렇게 깊어지죠. 근데 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됐단 말이죠. 시야가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마는 이제 더 이상 이 보상작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내려앉죠. 그 눈 자체는 시야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시야를 가리지 않지만 미간이 내려앉으니까 이마를 쓰지 않으니까 이마 주름은 좋아졌죠. 그러나 내려앉으니까 미간 주름은 수술 전보다도 눈 수술 전보다도 더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간도 같이 거상을 해주는 방법이 미용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게 바로 이마 거상입니다. 이마 거상은 결국 목적이 처진 눈썹을 올려주는 데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마 전체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이마에 몰려있는 주름과 조직을 뒤통수 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진 눈썹이 올라가고 눈 주변이 훨씬 시원하게 떠지게 되는 거죠. 중년의 눈 처짐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눈꺼풀 피부만 늘어진 게 아니라 눈썹 자체가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부만 많이 잘라내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인상이 강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한다면 내시경 이마 거상으로 내려온 눈썹을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이마나 미간에 있는 주름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의 수술 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먼저 두피 안쪽으로 작은 절개를 4개 혹은 5개 정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헤어라인보다 뒤쪽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엔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노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이 부분, 이마와 눈썹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방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이 미간 근육들, 추미근, 눈살근 같은 이런 근육들을 일부 절개를 하면서 눈썹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특히 이 미간 부위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 전체 조직을 위로 당겨서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을 할 때에는
엔도타인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거나 뼈에 구멍을 내서 실로 고정하는 본 터널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마 거상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너무 큰 수술이 아닌가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끝나고요. 수면 마취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담되는 수술이 아닙니다. 또 의외로 붓기가 오래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로 충분히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상 수술을 받고 나면 아, 참 수술하기 잘했다라고 느끼는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은 이마가 이제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까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의 가장 큰 목표는 이마 주름 펴는 게 아니라 눈썹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눈썹과 미간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가 넓은 분들은 헤어라인 뒤쪽에서 끌어올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먼 곳에서 끌어올리게 되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좀 약하죠. 또 이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름감을 핍니까 당연히 이마가 더 넓어지겠죠. 수술 전보다도. 그러니까 이마가 너무 넓은 분들은 좀 적용하기 어려운 수술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두피의 일부를 헤어라인 앞쪽에서 절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라서 제거하는 거, 절제를 하는 거죠. 두피의 일부를 절제하는 이 이마 축소 거상을 해서 이마는 줄이고 눈썹은 끌어올리는 방식의 수술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긴 절제를 하게 되니까 헤어라인 부분에 흉터가 있죠. 대개는 이 주변 모발이 자라나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 두드러진 흉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요즘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이제 한 300모 정도 시행하면은 되게 잘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눈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푹 꺼졌는데 저녁에 눈이 무겁거든요. 눈썹하 거상으로 해결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녁에 눈이 무겁다고 많이들 느끼시고 그걸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수술법들이 눈썹 하 거상을 비롯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시경 이마 거상 다양하게 있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눈이 푹 꺼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 두덩이가 이렇게 눈썹보다 푹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도 홍진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두덩이 지방이 노화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거나 꺼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 눈꺼풀 피부만 잘라서 올린다고 무거운 눈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특히 눈 뜨는 게 좀 어려운 원인이 이 눈꺼풀 피부에 있다기보다는 눈두덩이 지방이 많이 꺼지게 되면 눈꺼풀 피부와 눈을 뜨는 근육 사이의 마찰 때문에 눈을 뜨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 피부에 지방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술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눈 뜨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요 이제 이분이 아마 준발 배우처럼 생기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눈위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눈위가 꺼져 있으면은요 쌍꺼풀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네, 눈위가 꺼져 있으면 덜 처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방을 넣으면 이제는 처집니다. 그러니까 또 바깥쪽은 말이죠. 바깥쪽은 눈이 안 꺼졌겠죠. 바깥쪽 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처져 있고 눈동자의 위쪽 부분, 그러니까 꺼진 부분은 쌍꺼풀이 오히려 더 넓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눈썹화 거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눈썹화 거상으로 바깥쪽은 끌어올려 주고요. 그리고 아까 눈 위가 꺼진 부분은 지방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을 넣으면 이제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라인을 좀 조절을 해주고, 또 대개는 마찰이, 그러니까 요 바깥쪽 피부하고 지금 아까 제일 증상이 눈을 뜨실 때 불편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무겁다고 그러셨거든요. 무겁다는 건 눈 뜨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을 넣고 약간 눈을 더 잘 뜨도록 눈매 교정,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주는 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처진 부분은 눈썹화 거상, 그리고 눈 위에는 지방을 넣고 앞쪽 부분은 눈 뜨는 근육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방식의 수술 디자인인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수술 자체는 그렇게 크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 지인이 눈썹 리프팅하고 눈이 훨씬 예뻐졌는데 같은 수술인가요? 네. 눈썹 리프팅이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엔 눈썹화 거상을 받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이렇게 처짐으로 인해서 눈빛이 살짝 덮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눈썹이 이렇게 처진 분들 경우가 아니라면 요 눈썹화 거상을 살짝 받아서 이 쌍꺼풀 눈매가 덮인 부분을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 훨씬 인상이 좀 또렷해지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경우일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눈썹 리프팅이라는 건 이마 거상을 해야 이마 거상 또는 눈썹 위쪽 절개를 해서 해야지 눈썹이 올라가죠. 눈썹화 거상은 눈썹은 안 올라가죠. 근데 그냥 우리 관용적으로 그냥 눈썹화 거상을 눈썹 리프팅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예, 의학에는 그런 약간 엄밀한 것보다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눈썹화 거상을 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뭐 예쁘게 잘 되실 거예요. 네. 눈이 처졌는데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요. 눈썹화 거상을 하면 더 좁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눈썹 아래 말고 눈썹 위로는 수술이 안 되나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많죠. 눈이 처져 있는 원인이 눈꺼풀도 있지만 눈썹이 처져서 그런 경우는 눈썹과 눈 사이의 눈두덩이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더 좁아지고 인상만 더 좀 진해지게 될 수가 있죠. 특히 눈썹이 처진 분들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간이나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질문 주신 것처럼 눈썹 위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수술법은 내시경 이마 거상이 있겠습니다. 네. 눈썹 위로 눈썹이 흉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눈썹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썹 아래쪽에 있는 흉터는 빛을 그 눈썹의 그림자에 있어요. 대개는. 근데 눈썹 위에 있으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직접적으로 그 흉터에 닿게 되잖아요. 흉터는 보통 일반적인 피부보다 광택이 나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유리님이 연세가 많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실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드실수록 흉터는 훨씬 더 얌전해요. 젊은 사람들의 흉터는 훨씬 더 강하고 두드러지는 반면에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흉터가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눈썹화 거상이나 눈썹 위쪽 거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상안검에 비해서 훨씬 더 각광받는 이유가 흉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흉터가 적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멍이나 붓기가 어디 쪽으로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출근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눈썹 하 거상이니까 눈썹 하 거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멍과 붓기는 눈 주변에 생기게 되겠죠. 근데 멍이라는 건 결국에 피부 밑에 미세한 출혈로 인해서 생긴 피가 이렇게 흡수되면서 피부 밖으로 비치는 걸 멍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멍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눈썹 바로 밑에 눈썹 하 거상을 했다 하더라도 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눈꺼풀이나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눈 밑에 정도까지도 멍이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또 멍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잘라내는 양이 많지 않고 피부만 잘라서 적당하게 꼬매주고 지혈을 잘했다라고 하면 사실 멍은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요 정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체격이 좋으시고 힘이 좀 혈압이 좀 높으신 그런 남성분들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멍이 조금 더 넓게 오래 가는 경우를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대부분 빠지고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사실 일주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출근은 사실 수술하시고 뭐 이틀, 3일 안에도 바로 하셔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멍이나 붓기는 그 개인 차이가 커요. 체질이 있잖아요. 그 체질이 이제 조금 지혈이 좀 덜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그 혈전제, 항혈전제들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이제 수술이 필요한 연배하고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하고 아마 일치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멍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눈썹하 거상은 사실 멍이나 붓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생기지 않고, 생긴다면 당연히 그 절개선의 아래쪽으로 생기죠. 절개선의 안쪽. 멍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으니까 수술한 다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있지 않는 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간혹 가다가 그 흰자에 멍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멍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요. 이제 붓기가 이제 눈 주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데, 다른 수술에 비하면 뭐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멍이나 붓기가 적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혈관 밖으로 출혈된 이 적혈구가 바깥에서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썹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멍이 있더라도 바깥에서 안 보여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에는 피부가 얇잖아요. 쌍꺼풀 라인 주변으로는. 거기는 바깥쪽에서 조금만 멍이 있어도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피부가 얇은 분들은 멍이 잘 보이죠. 그냥 보톡스만 맞아도 멍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피부가 얇아서 그 안쪽이 다 비쳐 보이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실 멍이 많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멍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우니까 조금만 지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이나 붓기는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좀 크다. 그리고 생긴다면 눈썹의 아래쪽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이마가 넓어서 눈썹하 거상하고 싶은데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아요. 그래도 예쁘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마가 눈썹 사이. 뭐 일단 눈과 눈썹 사이가 아주 좁은 분들은 눈썹하 거상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가 넓은 분들은 사실 눈썹 처짐이 동반된 경우에 이렇게 눈썹하 거상을 하고 이렇게 이마로 뜨던 습관이 사라지면서 눈썹이 내려오면 오히려 더 이마가 넓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눈썹하 거상보다는 이마 축소 거상이라든지 그런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우리 홍자민 원장님하고 디스커션을 택시 안에서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 우리 처진 눈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모두 다 처지죠. 예, 이걸 뭐 완벽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이라도 좀 더 예쁜 게 더 중요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이마가 넓어서 눈썹 하거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마 축소 거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나은 모양을 원하신다면 눈썹 하거상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눈썹 하거상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잘라내지 않고 또 충분히 이제 그 눈과 눈썹 사이에 그 부분을 잘 조절하면은 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눈썹 하 거상과 쌍꺼풀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네, 이제 쌍꺼풀이 필요한 경우는 특히 이제 눈꺼풀 처짐이 많아서 이게 잘라내야 되는 피부가 많을 때 눈썹 하 거상만으로 잘라내면 눈매가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을 적당하게 잘 잡아주면 이 처진 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눈매의 어떤 라인이 조금 예쁘게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쌍꺼풀을 이미 가지고 있다. 아주 얇은 쌍꺼풀이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수술을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살짝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쌍꺼풀 없이 눈썹 하 거상만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쌍꺼풀 하면은 이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더 좋으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눈썹 하거상하고 쌍꺼풀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쌍꺼풀 주변에서 피부를 안 잘라내기 위해서, 잘라내지 않기 위해서 눈썹 하거상을 하고 어린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하듯이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금만 긋는 경우가 많고요. 또 눈썹 하거상으로 피부 많이 끌어올리면은요 쌍꺼풀이 약간 왜곡돼요. 왜냐하면 이게 눈썹 하거상을 한다는 거는 피부를 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달 모양의 중앙 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주변은 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쌍꺼풀 모양이 약간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원래 쌍꺼풀이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린 사람들이 하듯이 매몰법 찝는 거예요. 찝어서 그 왜곡 현상만 조절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개 질문 더 보면 여기 아버님이 70대 후반이신데 네. 눈 처짐이 많이 심하세요. 눈과 눈썹 사이는 거리가 있는 편인데 눈썹 거상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70대 후반쯤 되시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눈 처짐의 두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눈썹 처짐, 눈썹 하수가 많이 심하게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 이 눈꺼풀, 눈두덩이 피부도 많이 늘어나서 처져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눈 뜨는데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은 눈썹 거상, 이마 거상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눈이 덮이는 증상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늘어난 눈두덩이 피부를 잘라주는 눈썹 하 거상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70대 후반이다. 제가 아까 상안검 성형은 안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상안검 성형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피부 두께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면은요 피부가 얇아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친척분 수술을 했어요. 예, 연세가 한 80에 가까 80이셨어요. 80.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면은 뭐 이 모양보다도 이 기능적인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도 좀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 아니고 그냥 상안검 성형으로 쌍꺼풀 주변의 피부를 오려내는 수술을 했고요. 예, 그런데 모양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연세가 80 정도 되시면은 피부가 보통보다 훨씬 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단차라든지 피부가 우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 상안검 성형이 아주 몹쓸 수술이 아니라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